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국 런던에 사는 20대 클로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 달간의 한국 여행에서 제가 겪었던 믿을 수 없는 경험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느꼈던 솔직한 감정들을요. 아마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감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살았어요. 10대 때 우연히 보게 된 K-pop 뮤직비디오에 반해서 한국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까지 섭렵하게 되었죠. 드라마 속 한국의 풍경들,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흠뻑 취해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꿈을 키웠어요. 게다가 저희 아빠는 한국계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한국분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았어요. 덕분에 한국분들은 저에게 아주 친숙한 존재였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인연을 만나게 되었죠. 아빠 회사에 출장 온 한국인 직원 선우 씨가 저희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선우 씨는 다른 한국분들과는 좀 다르다고 느꼈어요. 알고 보니 영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서 영국 문화에도 아주 익숙했고, 저처럼 영국 문화를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런던의 멋진 풍경부터 한국의 숨겨진 명소까지 밤늦도록 대화를 나눴죠. 그렇게 선우 씨와의 대화는 저에게 한국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안겨주었어요. 2개월간의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선우 씨는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클로이, 한국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가이드가 되어 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뛰게 했고, 저는 바로 여름방학을 이용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죠.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는 날, 공항에 내리자마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진짜 한국에 왔다니, 어릴 때부터 꿈꾸던 그 한국 땅을 제가 직접 밟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공항으로 마중 나온 선우 씨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시내에 있는 호텔로 향했어요. 서울의 거리는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고, 활기 넘치는 모습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저 와, 대박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첫날 저녁은 강남에서 맛있는 한정식을 먹고 멋진 야경을 구경했어요. 도심의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다음 날은 선우 씨의 추천으로 인사동에 갔어요. 고즈넉한 한옥 건물들, 아기자기한 기념품 가게들, 그리고 구수한 차, 향기가 가득한 전통 찻집까지 한국의 정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었는데 제가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신났어요. 선우 씨는 제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그의 깊은 지식과 한국에 대한 애정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서울에서의 시간은 꿈만 같았죠. 서울에서의 며칠을 보낸 후 저희는 한국의 동쪽 끝 아름다운 동해로 기차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푸른 바다와 파도 소리를 생각하니 또다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시골 풍경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제 한국 구석구석을 다 볼 거야. 저는 마치 모험을 떠나는 여행자처럼 들떠 있었죠. 기차가 지방의 한 작은 역에 잠시 정차했어요. 선우 씨는 잠시 화장실에 가고 저는 예쁜 풍경에 이끌려 사진을 찍으러 내렸죠. 잠깐 하고 멋진 사진을 찍고 다시 기차에 오르려고 했는데 기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안 돼, 선우 씨. 제 캐리어는 선우 씨와 함께 기차 안에 있었고, 심지어 제 가방 안에는 여권이랑 지갑, 휴대폰까지 전부 들어 있었죠. 저는 그야말로 빈손으로 낯선 역 플랫폼에 홀로 남겨진 거예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심장이 발끝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선우 씨 휴대폰 번호도, 호텔 전화번호도 아무것도 외우고 있는 게 없었어요. 한국어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줄 알았지, 이런 위급 상황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죠. 주변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이 작은 시골역에 누가 있겠어요.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저는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난 끝났어. 한국까지 와서 이게 무슨 일이야.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주머니에는 달랑동전 몇 개뿐이었죠.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작은 영무실로 향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죠.
영무원 아저씨가 나오셨는데 저는 그저 손짓발짓으로 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기차, 선우, 캐리어, 없다, 휴대폰, 여권. 아무리 말해도 아저씨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 얼굴은 패닉으로 일그러졌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죠. 영무원 아저씨도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역 근처 식당에서 일하시는 듯한 아주머니. 한 분이 장을 보고 오시는 길이었는지 저희를 쳐다보셨어요.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하신 듯 빠르게 다가오셨어요. 아주머니는 제 눈을 마주치며 어설픈 영어로 Are you okay? 라고 물으셨어요. 그 짧은 영어 한마디가 제게는 천둥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No, no 라고 울먹였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셨어요. 마치 엄마 같은 온기가 느껴졌죠. 아주머니는 영무원 아저씨와 몇 마디를 나누시더니 이내 저를 보고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려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아주머니에게 신뢰가 갔어요. 저는 홀린 듯 아주머니를 따라 나섰죠. 아주머니가 저를 데려간 곳은 바로 아주머니의 작은 식당이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곳이었죠. 아주머니는 저를 식탁에 앉히고는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을 내어주셨어요. 그곤 알았지만 여전히 쓸만한 휴대폰 하나를 제게 건네주셨죠.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바로 선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선우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기차 안에 있었으니 아마 제 전화를 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제 은혜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제 앞에 낡은 노트를 펼쳐 보이셨어요. 노트에는 아주머니 아드님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런던 시내가 배경인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 아드님은 아주 활짝 웃고 있었죠. 아, 아주머니 아드님도 영국에서 공부하셨구나. 저는 순간적으로 아주머니와 통하는 뭔가를 느꼈어요.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제 눈을 바라보며 유창하지는 않지만 진심이 담긴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My son, London, good person, don't worry. 아주머니의 아드님도 낯선 영국에서 홀로 유학하며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상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이해해 주셨던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불안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위로와 함께 희망이 샘솟는 기분이었죠. 화면 아주머니가 전화기를 받아 어디론가 전화함. 아주머니의 차분한 한국어 통화. 영무원에게도 다시 확인 전화. 아주머니는 제게서 선우 씨 이름을 듣고는 휴대폰으로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곧 영무원 아저씨께도 다시 전화를 걸어 차분하고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아주머니의 모습에서 베테랑 해결사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죠. 잠시 후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시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Don't worry. He found it. Police station. 아주머니는 선우 씨가 제 가방을 찾았고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하셨어요. 믿을 수 없었죠.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죠? 선우 씨가 저를 찾고 있을 거라는 희망만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망설임 없이 저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가까운 경찰서로 데려다 주셨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선우 씨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선우 씨, 제가 선우 씨를 부르자마자 그는 제게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도 선우 씨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쏟았죠. 안도의 눈물,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가방도 안전하게 제 손에 돌아왔죠. 저는 아주머니와 경찰관분들께 몇 번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아주머니는 제게 따뜻한 미소로 괜찮아라고 말하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밀려왔죠.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 후 저는 아주머니께 작은 무덤이라도 하고 싶어서 며칠간 아주머니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을 도왔어요. 제가 서툰 한국말로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외치면 손님들도 저를 신기한 듯 쳐다보시면서도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아주머니도 제게 김치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그날의 사건은 저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지만 동시에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낯선 이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그 따뜻한 손길이 저에게는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왔죠. 그 후로 저는 더욱 마음 편히 한국 여행을 즐길 수 있었어요. 동해 푸른 바다를 보며 파도 소리를 듣고 한국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웃으며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클로이 나레이션, 저는 한국에서 K-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하루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하루를 통해 저는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죠. 화려한 도시나 멋진 자연 경관뿐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향한 배려심이 가득한 나라라는 것을요. 이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저는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다음에 또 다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